우리 여드름 모공 흉피부들이 피부 커버가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면은 진짜 처음이랑은 다른 약간 경극 같은 느낌의 화장으로 변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면 이게 건조해지면서 껍데기가 일어나거든요. 얘네들을 피부 결대로 누르듯이 발라줘야 돼요. 안녕 피땀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드름 모공 흉피부가 피부 커버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원인들과 해결할 수 있는 뻔하지 않는 방법 5가지도 준비했으니까요. 피부 커버가 고민인 분들은 끝까지 배속해서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드름 모공 흉피부들이 피부 커버가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가려야 될 여드름, 색소 침착, 모공 등 컬러들의 양상이 너무 다양해요. 여드름, 색소 침착, 모공 고민이 없는 분들이라면 피부톤이 스킨톤 딱 하나로 균일하잖아요. 근데 여드름은 붉은기, 그리고 색소 침착은 뭐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거뭇한 컬러를 띠기도 해요. 그리고 모공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블랙헤드가 박혀있는 경우에는 또 거뭇하게 보이기도 하고, 흉은 또 굴곡지다 보니까 조금 다크다크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려야 되는 그 컬러들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커버를 하면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커버가 안 되지?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 화장은 자고로 얇게 해야 된다는데 얇게 하면 내 피부는 하나도 안 가려짐.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피부 화장이 좀 얇고 윤광이 도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여드름, 색소 침착, 모공 피부들이 그렇게 똑같이 얇게 표현을 하면 피부 커버가 너무 아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3번째, 덮으면 가려져야 되는데 덮을수록 화장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또 지나면 여드름 껍데기가 뜨고 화장이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 보여요. 여드름이나 각질 고민이 없는 피부라고 한다면 여드름 주변에 일어나는 껍데기까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각질이 진행 중인 피부는 다른 피부보다 들뜸이나 끼임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각질이 뜨듯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두껍게 커버해 놓은 그 피부 화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쩍쩍 갈라지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붉은기랑 푸른빛 구분해서 커버하기. 제가 처음에 여드름은 붉은기, 그리고 색소 침착은 푸른빛을 띠거나 다크한 컬러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구분을 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워낙 다른 컬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킨톤의 컬러 딱 하나로만 커버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붉은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색소 침착은 잘 커버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자고 색소 침착을 다 커버를 하자니 피부 전체가 너무 또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붉은기 있죠 여러분, 여드름의 그 붉은기, 아니면 붉은빛을 띠는 색소 침착들, 거기에는 옐로우 채도끼가 잘 도는 베이지 계열의 스킨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스킨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좀 상아빛의 밝은 스킨톤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노란기가 꽤 많이 돌면서 베이지 컬러감이 도는 컬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쪽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컬러 특성상 이 친구들이 붉은기를 감싸주듯이 커버를 잘해주더라고요. 맑은 상아빛 같은 경우는 뭐 피부 전체적으로 까는 용도로는 괜찮긴 하지만 정말 붉은 스팟 그 자체를 커버해주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옐로우 채도끼가 꽤 강하게 도는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푸른 색소 침착, 그리고 거뭇한 색소 침착들 있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특징이 붉은기보다는 진짜 파란색에 가깝거든요. 저는 좀 시퍼렇게 멍든 거랑 비슷하다고 느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색인 연어 아니면 코랄빛의 컬러들 있죠. 그런 컬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드름 부위에 그런 연어 컬러를 딱 사용을 해버리면 컬러감이 둥 뜨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놓고 연어 컬러, 코랄 컬러 느낌보다는 이 연어 컬러에 베이지 컬러감이 섞인 컨실러 제품들이 있거든요. 요런 컬러들을 사용을 해줘야 색소 침착 부위에만 발라도 뜨지가 않고 정말 그 색소 침착의 푸른기를 강력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쿠션 단계 아니고요. 쿠션을 1차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로 커버할 때 해주면 되는 방법이에요. 쿠션 바르는 건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컨실러로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을 가린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세밀한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눕혀서 컬러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넓은 부위에 터치하지 않고 딱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그 스팟 부위에만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실러 제형 특성상 쿠션보다는 제형감이 조금 두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팟에만 정확하게 발라주고 퍼프로 두들겨줄 때 있죠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짜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퍼프에도 똑같은 잔량을 살짝 묻혀줘요. 그 다음에 이 컨실러 커버한 거를 두들겨줘야지 커버가 벗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똔똔
매끈하게 커버가 붙거든요. 이 방법 진짜 좋으니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내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이 너무 진해가지고 한 번 커버했는데도 커버가 안 됐다 하면은 또 똑같이 반복해주는 거예요. 브러쉬로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퍼프에도 잔량 묻혀서 터치해주기. 이렇게 두세 번만 해주면은 진짜 강력한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도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그 컬러 양상에 맞게 컬러를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짙은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리퀴드 타입보다는 팟 타입 컨실러가 정말 강력해요. 아무래도 제형감이 똔똔한 만큼 강력하게 커버가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진한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팟 타입을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드름 주변으로 뜬 껍데기 각질들 눌러주기인데요. 아까 원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통은 피부에서 껍데기가 일어나는 고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드름이 진행 중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드름이 생겼다가 그 가라앉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 굳었다가 껍데기가 생기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는 과정에서 여드름 주변으로 해서 껍데기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맨 얼굴일 때는 괜찮은데 이 위에 화장을 하면은 처음엔 딱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이게 건조해지면서 껍데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찰싹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과거에 저는 이거를 손으로 뜯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 껍데기 영역이 넓기도 하고 그 껍데기를 벗겨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껍데기 벗겨진 부위 그대로 좀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에 화장했을 때 뭔가 더 그 껍데기의 영역이 티가 나는 그런 현상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에는 이거 껍데기 신경 쓰인다 그래서 뜯는 거 완전 비추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얘를 진짜 좀 쫀쫀한 속광, 물광 같은 거를 채워줘가지고 피부에 찰싹 붙어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지겹게 사랑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화장하기 전에 쓰는 스킨케어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지성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나는 기름기가 많으니까 화장 전에도 좀 산뜻한 스킨케어만 써야지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수부지 피부다라고 하시면 바를 때는 산뜻한 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속에서 마르면서 건조해지니까 껍데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감은 번들거리지 않고 미끌거리지 않는데 진짜 피부 속에 쫀쫀한 수분을 넣어줘서 피부에 매끈한 그런 속광 있죠. 건강해 보이는 윤광을 만들어주는 스킨케어를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겹게 말씀드리는 화장 전에 쓰는 스킨케어는 내가 평상시에 아침, 저녁 스킨케어에 바르는 제품들과는 아예 구별을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스킨케어 중에 화장이 잘 먹는 제품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용도 자체가 다른 느낌? 제형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화장 전에 쓰는 스킨케어들은 요런 느낌인데요. 패드도 화잘먹 패드, 그 다음에 미스트도 화잘먹 물미스트, 그 다음에 뭐 리퀴드 마스크나 그리고 피부에 좀 쫀쫀한 찰싹 수분을 넣어주는 그런 앰플류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로션도 화잘먹 전용으로 나온 로션, 그리고 선크림도 화장이 잘 먹는 로션, 이런 식으로 속에 수분은 짱짱하게 채워주는데 겉에 묻어남은 없고 꽉 찬 속광과 물광을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제품들로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바를 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피부들은 또 잔털이나 솜털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완전 그런데 뭐 솜털도 그렇고 각질도 그렇고 얘네들을 피부 결대로 누르듯이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붙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찰싹 붙여가지고 패드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물미스트도 흡수를 시켜주고 화잘먹 로션도 피부 결대로 꼼꼼하게 붙여주듯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들이 진짜 그 피부 결대로 찰싹 붙어가지고 껍데기들이 시간 지나도 안 일어나거든요. 정말 각질 많이 일어났을 때 해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 방법 안 해보신 분들 꼭 한 번만 해보세요. 디페링겔 같은 거 썼을 때 진짜 갑자기 그 피부 껍데기 다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해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 급한 날 해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화잘먹 스킨케어를 발라주고 그 위에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쿠션이나 파데, 뭐 컨실러, 파우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진짜 시간 지나도 이 껍데기들이 말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없이 매끈하게 붙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진행 중인 여드름 때문에 생긴 그 껍데기랑 각질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차 바탕은 제발 얇게 깔기인데요. 1차 바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쿠션이나 파데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피부가 막 얇으시거나 뭐 진행 중인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흉터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발라도 커버가 된 느낌이 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흉터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순간에 바로 커버가 돼야 속이 시원해요. 왜냐면 눈에 아직 남아있는 붉은기가 있으니까 색소 침착이 비치는 게 아직 보이니까 쿠션 바르는 단계에서부터 양을 팍 찍어가지고 바로 커버가 돼야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 너무너무 공감하고 제가 자주 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간 그 화장의 양, 그 두께만큼 쩍쩍 갈라지는 크리즈 현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 지났을 때 우리가 또 수정 화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렇게 수정 화장을 해주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면은 진짜 처음이랑은 다른 약간 경극 같은 느낌의 화장으로 변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또 어둑어둑한 데에서 수정 화장 막 하면은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딱 거울을 보면은 피부가 너무 허옇게 떠 있고 두께감도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세상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얇으면서도 피부 커버는 강력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쿠션이나 파데 바를 때는 최대한 양을 덜어내고 진짜 1차 바탕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때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아쉬워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컨실러 단계에서 강력하게 제대로 커버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이 물론 막 이상한 데 다 나긴 하지만 팔자주름 아니면 뭐 눈 주위 아니면 얼굴 중앙에만 이렇게 몰려서 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드름 때문에 얼굴 전체를 다 커버를 두껍게 올려버리게 되면 소량이 올라가야 되는 그 부위들까지 화장이 두껍게 돼버리거든요. 특히 헤어라인이나 얼굴의 중앙,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진 부위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고민뿐만 아니라 잔주름이라든지 솜털이라든지 이런 다른 고민들이 더 부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덜 부각이 되게 하면서도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 모공, 흉 같은 것들은 강력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쿠션이나 파데는 평소에 쓰는 게 잘 맞다고 하시면은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나는 제형이 얇으면서도 커버력이 높고 피부 표현까지 이쁘게 되는 쿠션을 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인데요. 이미 다들 눈에 익은 제품이고 제가 이전에 인생 쿠션 4대 천왕 최신 버전에서도 소개했었던 제품인데 매트 혹은 세미 매트 타입이면서 제형은 얇은데 커버력은 정말 높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딱인 쿠션이에요. 실제로 비탐지들이 그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VDL 쿠션 추천드린다고 답변 드리기도 하거든요. 세미 매트 타입인데 피부에서 속건조나 장각질 들뜸 퍼석하게 마르는 현상이 없어서 여드름, 모공, 흉, 각질 고민 있는 피부들도 오히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쿠션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이 붉은기뿐만 아니라 얼굴 노란기 커버도 강력하게 돼서 이 정도의 커버가 가능해요. 보통 저 같은 여드름, 모공 피부들의 화장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커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제형을 여러 번 덧바르다 보니까 피부 화장 자체가 도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리퀴드한 제형에 얇고 매끈한 발림, 번들거림 없이 깔끔한 피부 표현이라 한 겹만 얇게 발라도 굳이 커버를 여러 번 덧발라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 진행 중에 여드름,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는 분들은 컨실러 스킵하고 이 VDL 쿠션을 국소 부위만 한 번 더 터치해주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커버가 될 정도로 상상상의 커버력이에요. 근데 또 제형감은 리퀴드한데 피부에 스며들듯 얇고 매끈하게 밀착돼서 정말 깔끔해 보이고 이쁜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리퀴드한 제형이 피부 결, 모공, 주름 사이에 스며들듯 섬세하게 발려서 피부 표현 이쁘게 되는데 얇고 커버력 좋은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비탐지들 사이에서도 댓글로 막 서로서로 피부 화장 고민 나누고 VDL 제품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제형이 얇고 매끈한 타입인데도 또 모공, 흉, 구멍, 굴곡 자체를 커버를 잘해줘서 코, 모공, 구멍도 커버가 정말 잘 돼요. 특히 코 표면이나 코 옆에 들뜸도 적어서 코가 전체적으로 매끈매끈 이뻐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컬러는 제 피부에는 V03 컬러가 딱인데 웜한 채도기가 적당하게 느껴지면서도 화사하게 피부톤을 이쁘게 살려주는 23호 컬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8시간 뒤의 지속력에서도 제형이 무너진다는 느낌 없이 피부에 적당한 윤광이 돌면서 피부 표현이 깔끔하게 유지돼서 지속력이나 다크닝에 민감하신 분들이 환호할 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강력한 톤업까지 같이 해주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목 컬러 맞추는 용도로 자주 쓰는 이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원래 목 컬러 맞추는 용도로 로즈 쿼츠 잘 쓴다고 소개드렸었잖아요. 진짜 발색력이 무슨 페인트 같은 발색력이라 속 시원하게 목톤 컬러 맞춰주는 용도로 잘 쓴다고 소개드렸던 제품인데 만약에 코랄이 생기 있는 톤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코랄 쿼츠 컬러 추천드리고 노란기를 빼주는 톤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03 세레니트 컬러 추천드려요. 저는 노란기가 많은 피부라 세레니트 바르고 VDL 쿠션 바른 거 보여드리면 VDL 쿠션만 사용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화사하고 뽀용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발색력이 진짜
보니까 다른 컬러 코렉팅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넘사일 정도로 강력해서 맑은 톤업이나 반톤업 말고 진짜 강력한 톤업 원해요 하는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여름에는 땀이랑 유분 때문에 베이스도 금방 무너지고 피부 표현도 금방 텁텁해지는데 이렇게 같이 쓰면 밀착력이나 지속력은 높여주고 컬러 다크닝도 확실하게 막아줘서 특히 여름에 같이 쓰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VDA 제품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식도 같이 공유드릴게요. 6월부터 만날 수 있는 올영 픽 기획 세트로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본품 그리고 리필 세레니티 미니를 27,88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워낙 평소에 잘 쓰던 비타민C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놓치지 말고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4번으로는 톤업 제품 신중하게 선택하기입니다. 괄호치고 그린, 보라, 코랄 컬러 괄호 닫고. 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상에서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톤업 베이스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특히 그린이나 보라나 코랄 제품들. 근데 이제 코랄은 선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린이나 보라색 컬러 우리 비탐지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가 그 여드름이 진행 중일 때 붉은기가 많잖아요. 진행 중인 여드름은 붉은색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붉은기에는 그린 컬러가 좋다고 하니까 그린색의 톤업 베이스를 구매를 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쿠션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나는 노란기가 많다 하는 분들은 이제 보라색 컬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붉은기의 보색이 그린 컬러인 건 맞는데 이 그린 컬러를 내 피부에 발랐을 때 잘 융화가 되지 못하고 너무 밝게 톤업이 돼버리면 오히려 붉은기가 가려지지가 않고 내 피부 컬러랑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느껴보신 적 있죠? 뭔가 내 피부 위에 떠있는 느낌? 이유가 있는 게 이런 톤업 베이스 제품들은 뭔가 강력하게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얇게 보색을 깔아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 톤업 베이스를 얼굴에 많이 바른다고 해서 붉은기가 비례해서 강력하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톤업 베이스 제품을 고를 때도 내 피부 기준으로 너무 허옇게 올라가는 제품들보다는 그린 컬러라도 내 피부에 좀 융화가 되면서 잘 어우러지는 컬러가 있고요. 보라색이라고 해도 너무 차가운 보라색보다는 좀 웜쿨 평정의 자연스러운 계열의 보라색 컬러가 있거든요. 이런 컬러를 가진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내 피부에 자연스럽고 뜨지 않게 톤업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톤업을 발라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쿠션 파데를 바르잖아요. 근데 톤업을 일단 1차적으로 발라가지고 내 피부보다는 좀 한 톤 밝게 약간 화사하게 밝혀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위에 쿠션 파데를 바를 때는 똑같이 화사하게 좀 밝은 느낌의 쿠션 파데를 쓰기보다는 내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의 그 붉은기, 푸른기 컬러를 잘 잡아주는 베이지 컬러의 제품을 사용해서 조화롭게 그 컬러를 감싸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면 진짜 톤업 베이스가 좀 밝게 표현이 됐다고 할지라도 쿠션 파데를 발랐을 때 꽤 화사하면서도 또 커버는 강력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컨실러도 붉은기에는 베이지 계열, 푸른기에는 연어나 코랄빛의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커버를 해주면 내 피부톤은 그린이나 보라, 보색을 사용해서 한 톤 톤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쿠션으로 1차 커버까지 해주고 마지막 스팟 부위는 한 번 더 강력한 커버까지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톤업 제품도 내 피부에 좀 너무 허옇게 표현이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쿠션도 너무 맞지 않는 색상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컨실러로 커버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허옇게 떠 보이는 내 피부에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피부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린 톤업, 보라 톤업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요 방법들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드름, 색소 침착, 모공 제외한 부위는 최대한 얇게 바르기입니다. 근데 비탐지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눈가 제외하고 여드름이 안 난 부위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위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있잖아요. 말할 때 표정주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 있죠? 그리고 미간 있죠? 그리고 눈가 쪽 있죠? 그리고 팔자 쪽 있죠? 그리고 입 주변도 있죠? 이런 표정주름이 생기는 부위는 최대한 그냥 양을 안 바른다는 느낌으로 소량만 바르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표정주름이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좀 덜한 거예요. 왜냐면 그 보톡스 효과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덜한 건데 제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인상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위에도 똑같이 커버를 위해서 두껍게 발라버리면 많은 양을 바른 만큼 더 선명하게 화장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런 부위들 특징이 뭐냐면 소량만 발라도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팔자나 눈가 쪽, 그 다음에 이마, 미간 이런데 진짜 조금만 발라도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현상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쿠션 바를 때 한 번 찍은 양으로 바로 얼굴에 탁 바르는 게 아니고 첫 터치도 살짝 양을 조절을 해준 다음에 얼굴에 살이 가장
많은 이 중앙 부위 있죠. 여기 볼살 쪽. 여기를 먼저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퍼트려 나가듯이 발라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 쪽을 먼저 발라주고 양이 조금 많다 싶으면 턱 쪽까지도 이어서 발라주기도 해요. 그렇게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관자놀이 올라가고 이마 올라가고 코, 그 다음에 팔자, 인중, 턱 이런 식으로 발라주거든요. 그렇게 발라줘야지 여드름이나 색소침착, 모공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위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내 피부가 좀 결이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정 주름들은 최대한 소량으로 발라주고 나머지 여드름이나 색소침착 그런 부위들은 첫 번째 소개드렸던 그 컨실러로 커버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헤어라인 있죠, 여러분. 이 헤어라인이 진짜 소량으로도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마 표정 주름 쪽도 주의를 하시되 헤어라인 쪽도 최대한 소량으로 그냥 끌고 가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얼굴 중앙, 표정 주름이랑 별개로 얼굴 중앙에서 바로 보이는 부위들 있죠. 특히 코나 인중, 턱끝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소량만 올라가도 진짜 화장의 그 두께감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부위들이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소량만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진짜 두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위는 사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진짜 맞아요. 여기에는 가장 많은 양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양을 쪽 뺀 다음에 잔량으로만 발라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좀 피부 조직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양이 많이 올라가도 화장이 두툼해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랑 색소침착, 모공을 제외한 그 표정주름 부위에는 최대한 소량으로 바르는 게 중요하다. 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드름, 모공, 흉피부인 제가 피부 커버가 어려웠던 원인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도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저 초창기 영상 봐주셔도 비탐찌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피부 화장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만큼 제가 10년 넘게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알게 된 알짜배기 방법들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진짜 비탐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